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 하락과 고용 수준 유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월 미국의 ADP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2만 2천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6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임금 상승률 역시 전년비 4.8%가량으로 집계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12.8%가량 급등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최고 선호주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술주의 반등에 간밤 미국의 전기차 업종 역시 니콜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랠리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테슬라는 4.2%, 리비아는 1.1%대, 루시드는 1.4%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오는 9월에 기존 금리 인하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한마디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강하게 조정받았던 기술주의 매기가 다시 쏠리게 되면서 이날 나스닥 지수는 2.6%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이번 7월 FOMC에서는 이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피력을 하게 되면서 투심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이 미국의 7월 ADP 민간 고용 역시 경기 둔화세를 나타냈고요. 또 빅테크의 호실적까지 시장의 투심에 열기를 더했는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AMD는 정규장에서 4%대, 그리고 메타는 시간을 거래해서 7%대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무려 12%대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불리죠. 브로드컴은 11%대 뛰어오르면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8월의 첫 거래일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대 강세에 1% 이상 뛰어 올랐던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흐름 이어가지고 있고요. 0.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780선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이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보여준 코스닥. 다행히도 오늘은 1.4% 이상 강하게 상승 탄력 주고 있고요. 814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개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이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만나볼 섹터는 이 전력 설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빅테크 종목의 급등세에 힘입어서 지금 장 초반 이 전선 전력 관련 종목이 강세를 띠고 있는 시장인데요. 특히 최근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가 12.8%가량 하루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AI 열풍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AI 열풍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픽앤쇼벨 업종이 바로 이 전력 설비주죠. 오늘은 과연 이 전력 설비주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역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틀려본 적이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 이번에도 확신을 한다고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도 이 전략을 계속 얘기를 했죠. FOMC 전후에서 바닥이 나올 것 같고
이거는 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그냥 잘 맞는 것뿐인데 그리고 시장의 바닥의 징후는 지난주 주 후반 요 얘기를 2, 3주부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 시점 무렵서부터 해서 이제 조정 시작이다. 근데 이 바닥은 다음 주 주 후반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먼저 이 흐름을 오늘까지의 이 흐름을 예상을 했던 건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자, 요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조정의 시그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떨어질 때에서 여러분 했던 얘기가 주 후반 정도가 돼야 된다. 다음 주 주 후반. 그게 요 날이 목요일이에요. 요게 목요일 25일입니다. 목요일 25일 목요일 요 날이 우리나라 저점을 찍었던 날이고 금요일 날 살짝 올라가고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화요일 날 빠졌다가 어제 떨어진 줄 알았더니 조금 올라갔다가 자, 일단 시장이 빠질 때에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AI 거품론. 제가 그거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웃기지 말라 그랬죠? 장이 빠질 때는 그냥 안 좋은 얘기 그냥 나와요, 그냥. 그냥 장이 떨어질 때는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진 난다 그러고 지구 망한다 그러고 헨리의 성이 지구를 반토막 낸다는 얘기 나오고 뭐 반도체 다 망했다 얘기 나오고 거품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장이 빠지면은. 근데 올라가게 되면 얘기가 싹 바뀝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을 한번 볼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연준에서 일단 금리나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어차피 빠질 생각이 있었으면 이것도 그냥 시큰둥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환호한다라는 얘기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자 그리고 원래 애플 칩 자체 생산으로 해갖고 그럼 엔비디아가 반토막이 나야 되잖아요. 엔비디아 어제 12% 급등했습니다. 자, 또 그다음에 삼성증권 그 레포트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13만 원 간다. 그래서 증권과 삼성전자 목표가 줄 상향. 이거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고요. 분명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뭐 그런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얘기 바뀌었죠. 자, 또 미 반도체주 헐헐 코스피에 훈풍 달까? 뭐 이런 이제 기사 나오고 자, 삼성전자 내년 1분기까지 견조할 주가 매수 전략 유효. 이렇게 되어 있고 기사 제목입니다. 또 다시 찾아온 3전의 시간 외인 7월 한 달 3조 넘게 샀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자, 또 삼성전자 HBM3 8단 3분기 양산 내년치 디램 풍기 지속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램 가격 오를 거라고.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하면서 좋은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밀 조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도 얘기는 못하지만 얘기를 쭉 다 들어보면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다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4분기 지금 HBM에서 이게 지금 거의 통과가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통과가 안 되는데 뭘 준비하고 양산을 하고 뭐 좋은 얘기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고 자 또 어떤 얘기가 오늘 나왔냐면은 여기는 또 삼성전자 12만 원 간다. 저는 10만 원 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지수 잘 안 움직여서 어쨌든 12만 원 간다. 지금은 더 사야 할 때 깜짝 실적의 주가 급반등. 그래요. 뭐 좋게 얘기하는 거 저도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가려면 코스피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근데 지수가 박스권에 저는 테마 장세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테마주들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뭐 이런 게 더 낫다 그랬죠, 저는. 자, 또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사인데요. AI 투자 안 줄인다. 하루 만에 폭등한 반도체. AI 거품론이라며. 어디 있어요, 그 기사가? 그 기사 다 사라졌습니다. 거 봐요. 장 조금만 반등을 주니까 기사 싹 다 바뀐다 그랬죠?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메타도 실적 전망도 기대 웃돌아. 시간 외에서 주가 7% 급등.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이제 전력주 얘기들인데 자, 엔비디아 전력 소비 2년 새 10배 폭증. 노후 송전선 16만 킬로미터 싹 다 바꾼다. 이거 미국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아직 건재한 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 자, 이게 싹 다 바뀌었죠?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최근에 떨어졌던 거는 무슨 이상한 얘기로 무슨 거품론이니 뭐니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일단 떨어진 이유 미국장이 떨어져서. 자, 미국장을 보면 미국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 거고요. 그래서 1차가 여기 61선 라인이었고 그게 17,200 라인이니까 그랬을 거고 2차가 16,900 라인인데 어제 그저께 그 라인을 찍은 거예요, 지금. 찍고 그다음 또 한 번 더 내려면 16,500인데
이게 어디서 지지할지는 세력들 마음입니다. 근데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라인을 깨지 않으면.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당연히 호재가 나오고. 그래서 어제 호재가 나오잖아요. 지금 호재가 만발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되니까 호재가 만발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바닥을 쳤느냐? 아시지만 완벽한 바닥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 고점 라인, 어제도 얘기했죠. 17,750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요걸 돌파가 돼야 이제 18,000을 넘어가겠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그제서야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좀 더 2,800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뭐 2,900을 넘보든 뭐 3,000 쪽으로 올라가든 하는 흐름들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바닥이 뭐 완벽하게 안 나왔다라 그래서 그러면 또 빠지느냐? 아니요, 지금은 이제 바닥의 그 징후의 가능성이 90%로 엄청나게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하면 저점으로 이렇게 깨지려면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호재를 또 말 바꾸기를 해야 돼. 갑자기 파월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 미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금리 대빵 많이 올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든지. 근데 그럴 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IT주들의 흐름들도 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뭐 투자 안 줄인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얘기도 호재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싸다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S&P 500도 지금 일제히 좀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이제 반등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장이 이제 드디어 복수의 장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조정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으니, 제가 마무리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무리 임박, 어제까지 임박, 이제 마무리 국면 이제 거의 90%까지 된 겁니다. 이제 오늘도 미국 시장 또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마침표를 찍고, 이제 미국도 나스닥 18,000 가고, 우리나라도 2,800 돌파해서 2,900 가고, 테마 장세는 더욱더 잘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전력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유는 이전에도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테마주들, 뭐 제약주들도 좋고 전선주들도 좋고 막 다 좋은데,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전 시장에 대해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 그랬죠. 18년 동안 3번, 5번 정도밖에 안 틀렸기 때문에 거의 틀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도 많이들 들어오시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거 이제 복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정말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대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놀라워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앞으로 조금 더 반등해줄지 기대감 가득 안고 시작해보는 8월 시장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저희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전문가님만의 냉철한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하게 유의 바랍니다. 그럼 과연 이 오늘장에서의 유망주는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서전 기전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전 기전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 전력 설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68%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5,750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서전 기전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오늘 아침에 테마주들이 뭐 다 강하게 움직여, 뭐 구리 관련주, 뭐 게임주,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조선, 해리스 부통령, 뭐 2차 전지도 반등 나오고 HBM, 방산 뭐 다 올라오는데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전선, 전력, 설비입니다. 아마도 아침에서 기사가 한번 나와서 그런데 엔비디아가 전기를 지금 많이 잡아먹는다는 기사가 떴죠. 오늘 아침에 기사에 아까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기사 제목이 뭐 10배 쓴다는 기사? 전기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 같은 경우들은 거품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 쓰고 있고 나도 인공지능 쓰고 있다. 뭐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 뭐 쓴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접하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인공지능을 뭐 접목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돈 주고 산 거잖아 핸드폰. 뭐 그거 정도 뭐 인공지능 우리가 딱히 이제 시작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아까도 뭐 다 강하게 갖고 다 움직임이 지금 좋으니까 하여튼간 좋으니까 이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전에서도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뭐 지금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 다 수익 났어요. 지난주 이번 주 다 수익 났습니다. 지난주 뭐 힘들다 그랬는데 다들 테마주에서 다 수익 났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 요 바닥을 대비를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대형주들 떨어질 때 집중 매수하라고 했는데 수익 다 났죠. 그거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서정기전 전략도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주인공 서전기전 과연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기록적인 성적을 달성한 이번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22일 한국카본 1,92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수익률이 18%를 돌파했고요. 7월 23일 재룡산업 8,170원 짚어주셨는데 12.97%의 수익률,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또다시 기록해줬습니다. 또 7월 24일 우리기술 2,440원 만나봤고요. 3.28%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7월 25일 고바이오랩 8,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5%가 넘는 수익률을 돌파했습니다. 또 7월 26일 서전기전 5,900원 짚어주셨는데요. 4.4%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 지난주 5개의 전 종목이 올 클리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7월 29일과 30일 SK 하이닉스 매수가는 각각 29만 4,600원 그리고 18만 8천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9일 기준으로는 3.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0일 기준으로는 무려 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7월 31일 삼성전자 8만 1,300원에 만나봤죠. 벌써 단 하루 만에 5.9%, 약 6%에 달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67.63%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도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가 모두 8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죠.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해볼지 지금 바로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주인공 서전기전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표적 종목 드렸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도 이미 얘기했고 이 얘기를 한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그래요.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가 맞기는 한데 IT는 맞기는 한데 지수 관련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IT주를 폭등을 하고 뭐 IT주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막 올라가도 얘는 지수가 빠지면 빠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어쨌든 지수가 폭등을 하면 올라가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는 하이닉스가 낫고 하이닉스보다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과거 아니면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거보다 가벼운 애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IT주들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안전하기는 해요. 안전하긴 하지만 왜냐면 얘가 망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망하고 코스피가 망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 다 같이 망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같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그러니까 얘가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망하면 지수가 망하기 때문에 지수가 망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다 망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게 1,000원으로 가봐요. 다른 애들 그대로 있겠나? 코스피가 그대로 있겠나? 아마 여러분들 계좌에 아마 피눈물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입니다. IT보다는 지수 관련주 더 가깝고요. 어쨌든 뭐 HBM3 퀄 테스트 뭐 이게 됐냐 안 됐냐 뭐 얘기는 많지만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된 거 같고요. 느낌이 된 거 같고 뭐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는데 뭐 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대감에 어제 뭐 좋은 얘기 나와서 먼저 미리 어제 강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강했죠. 일본 시장도 갑자기 강했고, 그래갖고 이제 어제 움직였던 건데, 그래서 수익은 달성이 됐습니다. 5.9%. 5.9 대형주기 때문에 다른 개별주에 비하면 이 정도 수익이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6%다 치고 연 12% 올라간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얘의 장점은 500억, 1000억 혹은 5000억을 사도 된다는 거. 시가총액이 500조 가까이가 되니까. 이제 500조 됐네요, 어제. 500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5000억 사도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억 산다, 200억 산다 티도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종목이지 딴 거 없어요. 만약에 뭐 금액을 뭐 작게 들어가갖고 여기서 큰 수익 나겠다? 저라면 이거 안 해요. 이거 할 거면 차라리 하이닉스를 하거나 이거보다도 더 가벼운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가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저쪽도 AI, 인공지능 이쪽의 파생이죠. 그러니까 IT의 파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는 전력, 전기, 전선, 원전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낫고, 큰 금액 몇백억으로 하거나 몇천억으로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어쨌든 수익 달성 축하드리고요. 뭐 더 가져가도 되는데 금액 작은 분들은 뭐하러 갖고 가나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뭐 IT 부품주들도 있고, 지금 CXL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호재가 하나 나왔던데 인공지능 쪽으로 뭐 새로운 뭐가 나왔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한국카본. 자, 여전히 뭐 조선주들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들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낙폭과대 안 움직였던 애들, 특히 IT가 오늘 제일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건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애들이 반등을 주는 거고,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고 그냥 살살살 밀릴 수는 있죠. 근데 지수가 강하니까 이러고 또 모양 만들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요 고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조선주, 조선기자재 여전히 나쁘지 않은, 제약주들도 마찬가지 여전히 나쁘지 않은 테마 섹터입니다. 테마 섹터가 더 좋을 거다. 이게 지금 장에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도 똑같은 얘기했죠. 테마주가 더 용이한 시장, 테마주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가 4천 돌파하고 올해 뭐 5천 갈 거라 생각하면 그럼 대형주 해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부터 사야죠. 대형주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5천 갈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수 고작 가봤자 3천, 정말 많이 가봐야 3,300, 뭐 요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테마주가 제일 재밌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재룡산업. 자, 이것도 테마주죠. 전기. 자, 재룡산업 얘도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이렇게 준 건데,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고 또 다시 위쪽으로 틀고 뭐 이런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죠. 세명전기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런 전선, 전력, 전기주들. 그래서 아침에서 아까 좀 전에 뭐 15%까지 올라갔다가 막 밀리고 그러는데 죽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갖고 개인들을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점으로 15% 올라갔다가 지금 8%대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실어요. 거래를 실고 엔비디아가 지금 2년 만에 전기 사용량을 뭐 10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다 인공지능이 거품이 아닐 거기 때문에 어제도 공개방송에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슈, 그다음에 미국도 뭐 노후 송전선 싹 바꾼다라는 얘기서부터 뭐 이런 얘기들 쭉쭉쭉쭉 계속 첨가가 되면, 여기도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했던 얘기, 바이든이 7월 원자력 발전법에 서명, 여기 나와 있네요. 어쨌든 송정망, 병목 현상, 비효율 개선 뭐 등등, 전력망 대수술 나선 미국,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기사들 간추리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계속 그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흔들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하는데, 매매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재미있는 IT의 파생 상품으로 파생 상품이고 파생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 테마주들이 오늘 하여튼 제일 강해요, 움직이면. 근데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자, 다음 우리기술. 이건 이제 원전 테마.
최근에 이것도 주고 나서 조금 올라갔는데 수익 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60일선에서 지금 닫고 있는데 지금 다른 원전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임이 세게 나와주면 얘도 이쪽으로 튈겠죠. 그래서 수급을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선 전력주들이 강하고 원래 전선 전력주들이 한 일주일, 2주를 강하게 움직이면 원전 테마들이 그 뒤에 좀 따라가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움직일 것 같은데 혹시 갖고 있다면 지금 시장도 테마주들이 흐름들이 점점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서전기전 7월 26일 날 다 최근에 드렸던 폐역 종목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차트가 안정적이죠. 이중바닥형 거래 실려 있고 바닥에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또 튀겠죠. 지금 다른 애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거는 월요일 날도 드렸고 화요일 날도 드렸던 종목 같은데 아니,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지난주 금요일도 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드리고 하여튼 이틀 연속 드렸던 종목인데 삼성전자보다는 수익률은 더 많이 날 수 있는 종목. 좀 자유롭죠. 지수에. 얘도 근데 지수 관련주에 묶여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시가총액이 커서. 자, 그래서 오늘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 안 깨고 이제 다지겠죠. 다지고 만약에 오늘 흔들다 그래도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 원래 그렇지 않아요. 미국 증시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미 선물은 플러스입니다. 미 선물 지금 나스닥도 플러스란 말이에요. 0.8% 아까 플러스였는데 현재도 나스닥이 0.7% 아까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0.7% 강세권에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또 사면 돼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안전한 종목은 SK 하이닉스 IT 섹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다 보면 다시 올해 신고점. 그러니까 이게 발동이 걸려야 돼요. 여기도 발동 걸리니까 2달 만에 어떻게 됐어요? 2달 만에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발동 걸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 발동 걸리면은 막 올라가면 금방 또 올라가요. 자, 하이닉스 7.2% 수익입니다. 대형주치고 큰 수익이었죠.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5.9%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패스. 자, 그럼 이제 전력 전선 테마 서전기전. 자, 일단 차트 모양은 이뻐요. 5,810원. 현재 가격 5,800원이네요. 싸게 사면 좋죠. 5,800원 사세요. 공략 가능합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뭐 거품론, 뭐 인공지능은 안 된다. 자, 오늘 8월 1일이죠. 애플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기사들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하고 자체 하는 것들은 원래부터 기사가 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 출렁거리고 박살이 났느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쪽 IT 업계의 엔지니어들은 이 애플에서 만드는 이 칩이 너무 고성능이라서 엔비디아의 칩을 능가하거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GDDR6가 들어간다는 거는 GDDR6는요.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있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어쨌든 그래픽 카드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GDDR6가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그래픽 카드 한번 그 스펙 한번 한번 조사해 보세요. GDDR6가 있어요. GDDR6가 그래픽 카드에 여러분들 카드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돈 뭐 5천만 원, 4천만 원 투자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정도의 성능 정도를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 정도의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걸 쓴다는 것은 성능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쓴다는 건 오케이인데 엔비디아를 대체할 정도의 수준이나 고성능을 대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뭔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급등한 이유는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정말 그 영화에 모는 그 자비스,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막 대화를 하고 막 소통을 하고 나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도 해결해주고 뭐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제가 볼 때는 애플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GDDR6 이 메모리 가지고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엔비디아는 자기의 길을 가고 애플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들은 엔비디아에도 팔고 애플에도 GDDR6를 팔고 그렇죠? D램을 팔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반도체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기사들이 또 어디로 모이냐? 그러면 인공지능은 괜찮다라는 얘기 나올 거고 반도체주들도 괜찮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또 전력망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 나올 거고 그렇게 해갖고 서전기전도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미래가 뭐 불안전하다, 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공지능 부족, 뭐 수요 내지는 또 여름 덥잖아요. 더우면 또 에어컨 수요가 또 많아지게 되면 예비 전력망, 뭐 전력 또 그것도 부족하다 또 기사 나오면 블랙아웃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차트가 바닥이고 이쁘니까 오늘 다시 서전기전 가지고 왔더라.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서전 기전 매수가는 5,800원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요. 에이프로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640원 그리고 비중이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1.8%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1,572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매수가를 보자 하니 지난주 후반에서 주 초반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에이프로젠 보겠습니다. 차트는 괜찮은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은 철강 판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이런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나 보죠. 그래서 의약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제 의약품 제약바이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또 원전 테마에도 뭔가 엮여 있네요. 그래 어쨌든 에이프로젠 차트는 좋아 보입니다. 차트는 바닥에 있고 거래량도 괜찮아서 뭐 물린 가격대 이상으로는 무난하게 올라오겠네요. 시가총액도 너무 가볍지 않고 완전 잡주는 아니네요. 4,400억. 요즘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움직임들이 좋으니까 이 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여기 고점 돌파할 때 한 1,800원 넘어갈 때 다시 문의해 주시면 제가 그때 또 좋은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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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죠. 특히 시장을 맞췄는데 그게 또 좋은 쪽으로 맞춰서 더욱더 반갑죠. 그렇죠? 네. 그래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HB 솔루션이요. HB 솔루션.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60원이요. 8,960원? 아니, 8,986원. 그래, 8,986원. 네. 비중은요? 네, 26%요. 26%. 이것도 최근에 누가 또 질문했던 분인데 그분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그분도 이 가격대였는데 너무 높을 때 공략을 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뭐 종목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반등 네. 나오면 뭐랍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은 좋죠. 여기서 싸게 산 사람들은 지금 27% 수익일 텐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야죠. 여전히 40% 넘게 47%. 아니 40. 하여튼 40% 정도 지금 손실로 가지고 있는데 좀 낙폭을 좀 더 줄일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7,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고요. 7,000원 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그 가격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오래 봐야 돼요. 오래. 그럼 7,000원 나오면은 그럼 그걸 매도해야 돼요? 뭐가 나오면요? 7,000원 나오면?
네. 그러니까 손실이 적으면 그냥 7,000원 정도에서 손절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7,500원이 물렸다 그럼 7,000원에서 잘라버리고 다른 거 들어가서 그 500원은 딴 데서 벌어오면 되는데 손실이 네.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너무 크니까 거기서 네.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 왔다 갔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손절을 하더라도 한 8,000원 정도서부터는 손절 고민을 한번 그때는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 아, 네네. 일단 8,000원 감사합니다. 오면은 꼭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재롱전기요. 재룡전기, 예, 재룡전기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1,000원에 10%요. 81,00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최근에 81,000원에 일단은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못한 점은 시장 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니까 물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근데 뭐 분할 매수라 그랬으면은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 잘한 네. 점은 강한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에 물리면 결국은 네. 그 세력들이 알아서 살려줘요. 예.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네. 지금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엄청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상패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뭐 꽤 많아요. 그런 네. 종목들 보면 고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안전한 그다음에 네. 대한민국의 1등 종목. 아니 삼성전자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지가 된다라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도 돈 들어갔던 거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투자했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꼬리를 물듯이 자기네들끼리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그 막대한 돈들이 이거 500조 중에 뭐 개인들이 뭐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거기다 지금 개인들 다 팔아고도 해주실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업들도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안 망한다는 얘기 결국은.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망하면은 대한민국도 망하고 기업도 다 망하고 그런 종목들은 안 네. 망하기 때문에 예. 이런 대장주를 사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살아나요. 근데 뭐 네. 엔터주, 뭐 게임주, 그다음에 제약주들도 지금이야 뭐 바닥쳐서 그렇지 제약주들도 실적 안 좋고 이런 애들은 막 상폐당하고 그런 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잘한 점은 강한 종목을 건드리거나 시가총액 큰 걸 건드리거나 기가 외국인들을 건드리면은 결국은 살아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간 그런 식인데 한때는 삼성전자 뭐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거 상폐당한 종목에 비하면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정말 인고의 세월의 승리의 대상 뭐 그런 느낌이고 다 재룡전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시가총액도 얘도 1조가 넘어갑니다. 네. 조 단위가 넘어가고 예. 뭐 잡주 아니죠. 잡주 아니고 그다음에 실적들도 이제 탈원전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것도 많이 좋아지죠. 그동안에서도 적자가 났던 회사가 아니었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가 이제 많이 이제 네.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네.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결론 예. 예. 이렇게 시가총액 크고 추세도 살아 있고 기가 외국인들 살아 있는 종목들에 물리면 결국은 네. 살아납니다. 그걸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빨리 샀으니까 네. 다음서부터는 그 매수 타이밍 잡을 때선 딱 오늘서부터 샀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서전기전 지금 이 시각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4.46%보다 강하게 뛰어 올라주면서 5,850원 선에 거래 중인 서전기전 만나봤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코스피 시장 기관만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09%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773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0.62%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8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다소 감소가 된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장의 시장 어떻게 대응해볼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중간 시황 듣고 오시죠. 자,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회원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선반영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2,800을 단번에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아직 17,750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나스닥 2.6% 폭등을 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차트상으로 그렇게 돌파가 어려워요. 미국 시장이 먼저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주도해서 먼저 올라간다? 그런 경우는 10년에 뭐 몇 번, 뭐 1년에 한두 번, 뭐 하여튼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선도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자, 차트를 보면은 2,800 요거 못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아직 여기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여기 2,800을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사실은 쉽게 넘어가죠. 세력들이 삼성전자 열심히 땡겨 올려가고 삼성전자 8% 올라가면 금방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미국 장이 오늘 올라가줘야 이제 여기를 뚫을 텐데, 그래서 지수가 폭등하고 이런 건 지금 중요치 않습니다. 바로 테마주 매매에 지금 이제 열을 올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테마주들이 좋아요. 최근에 움직이는 것도 보면 조선주, 조선기자재,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 거기다 무슨 시멘트 어제 움직였죠. 거기다가 지금 방산주, 뭐 방산주 움직이는 뭐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 지금 저쪽에서 지금 또 전쟁 났다고 뭐 전쟁 날 거라고 그러니까 또 유가 관련주 움직이고, 뭐 지금 테마주들이 뭐 이것저것, 그다음에 헤즈볼이고 해리스 관련주,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주, 이제 대선 테마주들 계속 이슈가 될 거고,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좋은 이 시장이 됐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 좋은 얘기 나옵니다. 나스닥 선물 여전히 좋고요. 뭐 금리 인하 파월이 금리 인하 좀 해라 해도 그죠?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막 그냥 소신대로 자기 소신대로 저는 그걸 좋게 봤지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때는 엄청난 적이었죠. 파월이. 자꾸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만 하니까 금리 인상하고 동결 안 하고 금리 인하도 안 하고 맨날 인상만 하니까 했었었는데 근데 그 파월이 지금 바뀌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처럼.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미국 경제가 좋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든 자산이 올라가든 주식시장이 강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강하게 다시 또 움직이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둘째치고 테마주들은 굉장히 좋을 거다. 일단 공개 방송 이따가 11시에 할 테니까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용이고요. 매수가는 13,500원에 30%입니다. 고용에 13,000원에 30%, 3,500원에 30%. 13,500원에 30%. 예. 최근에 이제 많이 빠져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더 떨어지니까 막 안 좋은 얘기 막 나오니까 야 이거 반도체 좀 아닌 게 아닌 건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도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끝나지 않았고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실적은 계속 좋아요. 내년 분기에도 계속 좋을 거고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 계속 좋을 거고 그래서 이것도 13,000원은 무난하게 이제 넘어갈 건데 뭐 본전에서 치고받고 나오지 마시고요. 아무리 못해도 14,000원 이상에서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야 뭐 이게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지금 거래량도 없고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번에 먼저 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갖고 있다 보면은 때가 되면 14,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서 뭐 파셔도 되지만 IT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진다 싶으면은 더 욕심을 내도 됩니다. 수급이 좀 꼬여서
이거는 그냥 계속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팔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들어와 있는데요. 27,050원에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3.6%가량 올라가면서 2만 원 선을 막 돌파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IT 부품주들은 테마주에 비하면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테마주들이 빠르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약주도 안 움직이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안 움직이고, 뭐 해리스 부통령,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뭐 우크라이나 재건, 트럼프 관련주 이쪽도 안 움직이고, 오로지 뭐 IT, 뭐 2차 전지, 뭐 제약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주도 섹터 몇 개만 움직이면은 빨리 움직이는데 지금 움직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쉽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가져갈 만해요. 왜냐면은 3분기, 4분기 IT에 대한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좋아져요. 내년에도 계속 좋아지니까 그거 믿고 그냥 천천히 가져가면 올 연말에서는 그 가격 27,000원 회복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년 1분기, 2분기에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쯤 되면은 뭐 하이닉스가 뭐 역대 뭐 지금 당기순이익 거의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내년에서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뭐 역대 뭐 최고치 신기록 당기순이익 뭐 이런 거 달성할 그 시즌이 내년이라고 합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그러니까 내년에서 그거 기사 나오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물린 거라면 가져가시는 건 되는데, 차트를 봐서는 일단은 이게 우하향이잖아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버릴 필요는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지.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를 하고,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 떨어질 때에서 여러분들 뭐 반도체 망했어요, 시장 망했어요, 저점 깨져서 지금 하락장 아닌가요? 할 때에서 아니다. 정상적인 조정이고 반도체는 안 망했고 테마주들은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찾아왔죠. 제 예상대로 시장 바닥을 지금 친 거 90%입니다. 근데 거의 바닥 칠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0.7이면은 17,750 돌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돌파하게 되면 테마주들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 잠시 뒤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8월의 첫 거래일 시장이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11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해 가시면서요. 더 많은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나스닥 바닥 예측이 완벽하게 적중 들어맞았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마주 매매의 용이한 시장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표적 종목은 서전, 기전, 매수가는 5,8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